네, 안녕하세요. 질문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타입 4나 타입 3가 꺼즈를 한쪽에 물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최소 2시간. 그럼 이제 캐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꺼즈를 물라고 해서 꺼즈를 꽉 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놓고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넣어놓고 자요. 그럼 자다가 빠지거든요. 빠지기 그냥 두세요. 빠질 때까지 보통 한 2시간 걸립니다. 꺼즈를 잘 때 하는 걸 추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갈이 있는 경우, 특히 약물기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꺼즈를 물려놓고 자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게 이갈이가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평소에 깨어있을 때 쌓였던 스트레스에 대한 발산으로서 이갈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턱이 틀어져서 이갈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똑바로 재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틀어져 있어. 특히 살짝 틀어진 경우에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심합니다. 왜냐면 얘가 턱이 틀어진 걸 알아. 그래서 얘를 재위치로 돌려야겠다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이악물기고 이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악물기가 있을 때 걸쳐놓고 자버리면 잘 때 물 거 아니에요, 꽉꽉. 또 걸쳐놓고 힘을 줘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치료가 돼요. 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이에 뭔가 걸쳐놓으면은 관절의 지렛대가 바뀌어요. 여기가 원래 삼형 지렛대인데 지렛대 위치가 바뀌면서 오히려 벌어집니다. 그냥 그걸 노리는 거예요. 스플린트랑 비슷한 건데, 스플린트는 양쪽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는 쪽이 한쪽만 좁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걸쳐 놓으면 되는데, 스플린트는 둘 다 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꺼져 무는 게 스플린트보다 훨씬 좋아요. 꺼즈는 이거를 2번 접어서 물면 되는데, 저희 영상에 있어요. 저희 채널에 가보시면 꺼즈 어떻게 하는지 있습니다. 제가 본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교정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정확한 기간이 없냐면은, 안면 비대칭도 결국엔 체형이 틀어진 것과 같이 근육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해진 근육 강화, 타이트해진 근육 이완, 결국엔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약해진 근육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똑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했을 때 최소 3주부터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 뒤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좋은 변화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하던 거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면서 끝나야 다시 안 틀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근생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체형 교정은 실비병이 되는 거죠. 실비가 되는 건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정발원자체연구소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가 안 돼요. 필라가 체형 교정에 큰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필라테스라는 건요, 원래 그 필라테스의 창시자가 조셉 필라테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 세계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건강관리를 하려고 만든 운동이 필라테스였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보면 그 포로들의 자는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든 운동이 지금의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 운동 기구 보면 되게 침대 같은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가 완전히 아예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애초에 필라테스를 만든 목적 자체가 근력 증강하고 유연성 만들고 이러려고 했던 거지, 아예 틀어진 몸을 맞추려고 만든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 필라테스다. 애초에 몸이 틀어진 사람이 하려고 만든 운동이 아니었다. 건강하게 틀어진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나는 통증이 별로 없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약간 등이 좀 굽어 있고 어깨 말려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고 자세가 좀 안 좋다,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거지, 진짜로 병적으로 병원에 갈 정도 될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도 효과 없다는 겁니다. 필라가 아예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골반이 틀어지고 측만증 있는 분들은 병원 가세요, 병원. 그러니까 측만증이 하나가 이제 컨제니탈, 두 번째가 이제 이디오패틱, 세 번째가 펑셔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천적이냐 특발성이냐 기능적이냐인데,
선천적 특발성은요, 어릴 때만 교정이 가능해요. 어릴 때, 초딩 때, 늦어도 중딩,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기능적으로 온 측만증이라면 교정이 가능해요. 기능적인 측만. 기능적 측만증은 뭐냐면요, 평소에 정말로 자세가 안 좋거나 똑같은 자세를 한 가지를 오래 할 경우에 휘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벌써 1시간 더 들었네. 분석 좀 해봅시다. 휘어 둘둘님. 오른쪽 타입4. 자, 오른쪽 타입4라는 거는 턱이 왼쪽이 올라가 보이면서 왼쪽의 면적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콧볼 입꼬리도 왼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오른쪽 타입4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턱이 오른쪽이 올라가 보이고 면적이 좁아져 보일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리면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면적이 좁으면서 내려가 보이고 왼쪽은 면적이 크면서 올라가 보이고 입꼬리 콧볼도 왼쪽 올라가고 전형적인 오른쪽 타입4예요. 눈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이 올라가면서 커 보입니다. 지금 원래는 타입 1에서 타입 4로 바뀐 이런 상태입니다. 그 체형을 보면 날개뼈가 왼쪽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어깨의 중심이 이렇게 돼버리면 목이 왼쪽으로 딸려가면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오른쪽에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왼쪽 눈이 올라간 오른쪽 타입 4다.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에 이게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 보이는 건지 진짜로 상악 수평 편면갑이 왼쪽에 올라가 있는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애매해서.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내년에 치아 교정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치아 교정을 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눈뼈가 수평을 기준으로 상악 수평 편면갑을 수평으로 잡아주면서 나머지 교열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남은 과정은 오른쪽 타입4 교정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도 이랬는데 나도 그 오른쪽 턱 누가 때려가지고 좀 턱이 밀렸는데 여튼 분석해봅시다. 사진 봐서는 충분히 이기고 남을 것 같은데 일단 분석 좀 해볼게요. 사진은 진짜 잘 찍었다. 이렇게만 찍어주면 좋겠다 사람들. 저 보기 좋으라. 역시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 되게 섬세해. 저도 존나게 섬세하거든요. 말하면 법이 아니고 저도 막 실덕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잘하고 저도 일할 때 정말 섬세합니다. 자, 뭉크님은 왼쪽 타입 2에서 3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턱이 왼쪽으로 틀어진 건 맞아요. 왼쪽 턱이 올라가면서 면적이 좁아져 보이고 입꼬리 콧볼도 왼쪽 올라가 있고 눈도 왼쪽 올라가 있고 이런 타입의 전형적인 왼쪽 타입 2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턱이 반대로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씻는 게 오른쪽이 편해질 겁니다. 지금 턱이 서서히 오른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타입 2에서 3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입을 벌릴 때 여기로 갔다가 요래 갑니다. 전형적인 이제 타입 3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교정 어떻게 하냐면 꺼즈 바이팅을 일단 왼쪽에 시작하세요. 왼쪽 꺼즈를 시작하되 오른쪽의 교근을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턱관절은 약간의 지금 탈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탈구기 때문에 절대 오른쪽에 꺼즈 물면 안 돼요. 왼쪽 꺼즈 많이 물면서 오른쪽 교근 많이 풀어주세요. 일단 이게 스텝 1 1단계입니다. 그리고 입꼬리 콧볼이 상당히 왼쪽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게 너무 심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입꼬리 콧볼이 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을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하신 다음에 입이 벌어지는 게 어느 정도 똑바로 벌어진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오면 저희 입꼬리 영상 있죠? 그거 존나 해주십시오. 왼쪽 볼 바람 많이 넣으시고. 눈 같은 경우에는 요 또한 어깨 비대칭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어깨뼈가 내려간 건 왼쪽이에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보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른쪽 어깨가 말려서 그래요. 어깨가 말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말린 쪽이 내려가 보입니다. 근데 뒤쪽에서 봤을 때 어깨의 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목이 왼쪽으로 딸려가면서 머리가 오른쪽 기울어져요. 그래서 오른쪽 말린 거 많이 푸시고 운동할 때 왼쪽 어깨 풀업 있죠? 풀업? 이거 좀 많이 하세요. 오른쪽 어깨는 말린 걸 많이 펴주고 오른손으로 왼쪽 목 옆에 어깨 잡아가지고 풀업 많이 하세요. 팔구가 자가로 좀 잡기 힘들어요. 몽쿠님은 저희 영상에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꺼지만 한 3개월 주정창 하십시오. 초반에 올수록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바바박 잡아주고 나서 자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와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다 우리가 해주고 자가 운동 잘 배워가지고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 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학생이거나 너무 멀어서 못 온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휴희님 분석할게요. 자,
자, 본인 타입은 오른쪽 타입 4. 오른쪽 타입 4라는 게 턱이 왼쪽이 올라가 보이면서 면적이 크다. 오른쪽은 면적이 좁으면서 턱이 내려 보인다. 입꼬리 콧볼도 왼쪽이 올라간다. 이런 상태인데 눈도 왼쪽이 올라가면서 좀 크고 이런 상태이신데 조금 어려운 게 그 치아와 뼈의 변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만증 때문에 머리가 오른쪽 기울어지고 회전된 것도 있지만 턱을 보면 왼쪽 턱뼈에 과성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고 지금 오른쪽 타입 4이지만 본인은 아마 자가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왼쪽의 이 면적을 다 잡으려면 아마 본인은 치아 교정을 병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 치과에 가셔가지고 진짜로 왼쪽 뼈에 과성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하도 많이 씹어가지고 근육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지금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본인은 사진을 좀 잘못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입은 오른쪽 타입 4는 맞다. 자가운동 하려고 그러면 오른쪽 타입 4로 하되 왼쪽 거즈를 시작해가지고 하셔도 되긴 된다. 나머지는 사진이 좀 안 좋아서 불확실한데 그 체형을 봤을 때 측만증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등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것 같아. 등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반대편으로 휘어가지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오면서 머리가 오른쪽 기울어지고 왼쪽 어깨가 아래로 회전된 상태여가지고 왼쪽 승모근이 상당히 두꺼워져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측만증 증상이니까 측만증은 꼭 병원 가서 교정하시고 반면 자가운동은 오른쪽 타입 4를 따라 하셔도 되긴 된다. 근데 아마 자가로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요.